임상훈의 뉴스 하청 공장. 네,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옆에는 안녕하세요. 임상훈입니다. 네, 목소리 좋으신 우리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오늘은 뉴스 공장에서 다 못 다루신 부분을 네. 우리가 코너로 다루고 있는 글로보는 글로벌 시간입니다. 오늘 소장님께서는 저한테요, 몰디브에 대한 이야기를, 그때 뉴스 공장 마지막에서 이제 몰디브 얘기하셨고요. 네.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하신다고 하시면서, 국가 비상사태가 났다. 몰디브예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요 기사를 제가 접해보지 못했는데, 일단 어떤 얘기인가요? 몰디브, 여기 우리 신혼여행지로 그렇죠. 전 못 가봤어요. 아직 몰디브 못 가봤는데, 예, 지금 무슨 문제가 몰디브에 그 얘기를 일어났나요? 좀 해드리려고 이제 합니다. 네네. 그럼 일단 우리 말씀하셨습니다만 몰디브 하면은 어떤 나라죠? 우리한테는 휴양지. 예. 굉장히 이제 바다 아름답다. 좋고 깨끗하고 저도 맞아요. 가본 적은 없지만 네. 그래서 사실은 글로벌은 글로벌이에요. 안 가보고 다 글로 보는군요. 가봐야 되는데. 글로벌간에 뭐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몰디브라는 나라 어디 있는지는 아시죠? 아니요. 말씀해 주세요. 이게 머릿속에 안 그려져요. 말로만 들었어요. 인도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인도 밑으로 이제 오른쪽으로 스리랑카라는 섬이 하나가 이렇게 있고 네. 그 밑에 이제 바다가 있잖아요. 네. 인도양. 네. 그- 여기는 섬인가요? 그렇죠. 응. 그러니까 인도 밑쪽으로 스리랑카 쪽 말고 왼쪽으로 약간 밑으로 내려오면은 이게 근데 큰 어떤 섬이 아니라 조그맣다고. 점점점점점점 맞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산호로 된 어떤 그런 여러 개의 그 섬들이 조그만한 섬들이 쭉 모여 있는 그런 나라인데 전체 섬 개수를 다 합치면 1000개가 넘어요. 근데 이게 이제 하나의 그 그룹처럼 이렇게 묶여가지고 이렇게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 몰디브가 대표적으로 그 국가의 영토보다 영해가 더 많은, 그러니까 중간에 바다가 섬이 1000개가 넘는다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바다가 그렇죠. 더 많을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맨 위에 있는 섬과 맨 아래에 있는 섬, 그러니까 네. 국토의 길이를 재면 우리나라 남한보다도 길어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나라인데 우리나라 남한이 그러니까 한반도보다 조금 짧은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길게 이제 펼쳐져 있는 그 섬인데 말레라고 하는 이제 수도가 말레고 네. 이제 보통 이제 휴양지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 알려진 것은 또 하나는 이 지구온난화로 바다 수면이 높아지면서 이게 섬이 잠기는 거 아니냐. 실제로 그런 고민이 있는 나라고 그런 고민 갖고 있는 나라들이 몇 개가 있죠. 그래서 누가 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빨리 가야 된다고, 여기. 빨리 잠기기 갔다 와야 전에 된다고, 된다고? 잠기기 전에. 바다가 너무 아름답다고. 음, 이러면서 꼭 가봐야 된다고. 그렇죠. 맞아요. 그 참 아름다운 바다일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무슨 일이 여기서 일어난 건가 봐요. 네, 이게 그 과거에 영국 식민지였었어요. 이제 네. 그 인도나 스리랑카가 그랬듯이 식민지였는데 식민지로부터 독립을 하면서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술탄 국가였는데 이슬람 국가니까 네네. 술탄 국가에서 이 공화국이 된 거죠. 공화국인데 이게 이제 70년대 일이에요. 78년도에 그러니까 그 공화국이 된 것은 그거보다 조금 더 전 일인데 78년도에 이제 가욤 대통령이라는 분이 이제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5년제거든요, 이 대통령이. 네. 그러면서 5년, 또 5년, 5년, 5년 이렇게 쭉 6번을 했어요. 한 대통령이 예. 6번을? 여섯 5, 번을. 6이 30년 예. 동안 장기 집권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아시아에서 가장 길게 집권을 한 대통령 기록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에요. 세상에. 네. 근데 당연히 이제 그런 동안에는 그 뭐 일단 우리가 상식적으로 별 문제가 없었나요? 30년 집권하는 동안에. 일단 그 아주 작은 나라에서 그러니까 인구도 그리 많지는 않고 네. 관광 자원과 뭐 여러 가지로 해서 이제 나라 자체가 이렇게 힘들게 가난하게 사는 나라는 아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는 일단 먹고는 사니까 뭐 큰 불만 이런 건 없었지만 근데 이제 여기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슬람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아시죠? 그 영화에도 나왔지만 우리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 잔. 네.
그 영화 대사가 원래 정해진 게 아니었다면서요. 애드립이었다면서요. 맞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우리가 모히또, 네. 그러니까 몰디브 하면 모히또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몰디브 국민들은 모히또가 뭔지 몰라요. 에? 그럼 어디서 나온 거예요? 왜 몰디브와 모히또가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 연결이 된 거죠? 가면은 이제 관광지에서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것이지. 아. 몰디브 국민들은 술 못 먹어요. 아. 이슬람 국가라서. 예, 술을 못 먹어요. 참. 그래서 모히또 물어보면 그 사람들은 모릅니다. 아, 그렇구나. 네. 우리 뭐 어디 뭐라고 하죠? 그런 그 휴양지 만들어 놓은 거. 응. 거기에 가야만 이제 먹을 수 있는 그런 건 곳이죠. 거죠. 네. 아무튼 그러니까 국민들은 뭐 그럭저럭 먹고 사는데 네. 문제는 그 30년 동안 집권을 하면은 국민들의 어떤 그 민주 열망이 없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큰 어떤 그 국민 운동이 있었어요. 이걸 표현을 하겠다는 소요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그 민주화 운동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정당도 그냥 하나 뭐 그냥 국회에서 대통령을 지명을 하면은 국민들의 투표를 통해서는 찬성 아니면 반대 이것만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어느 대통령을 찍어야지가 아니라 이미 나온 대통령 이 사람 찬성해 반대 그럼 우린 찬성 아니면 반대 그냥 그게 국민 투표였던 거죠. 근데 반대표도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런 상황이라면 어렵죠. 대통령이 그 한 명밖에 그러니까. 없는데 그걸 뭐 다시 뽑으라고. 그러니까는 6번씩이나 한 거죠. 30년을 집권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2000년대 초반에 2004년 5년 이때 이제 좀 그 국민들의 요구로 큰 어떤 그 국민적인 요구가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이 받아들인 거죠. 그래 그러면 정당도 다당제를 하자. 그리고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 뽑자. 아, 그래서 바뀐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2008년도에 바뀌었어. 그래서 30년이라는 거예요. 78년부터 2008년. 그치. 그러면 30년 되죠? 와, 그래도 대단하네요. 그래서 2008년도에 새 대통령이 나오면서 나시드 대통령이라고 나오면서 이제 저 민주화의 길을 걷게 된 거죠. 그래서 정당도 2개, 그리고 이제 그 대통령도 이제 새 대통령이 나오고, 그랬는데, 그리고 나면은 우리 항상 보면은 그 민주화 이후에 위기가 한 번씩 와요. 우리나라도 과거 4.19 직후에 5.16이 났었죠. 프랑스 혁명 때도 그랬었고 항상 그 민주화 직후에 어떤 혼란한 틈 타서 그거 봐 이게 잘 되나 안 되잖아 이런 모습이 꼭 나오거든요. 그때도 그랬어요. 그거 봐 바뀌어봐 그 뭐 경제적으로 나아져 그때 하필 또 경제가 안 좋았어요. 안 좋아 무너지는 어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또 한 번 뭐라고 할까 이제 쿠데타에 의해서 이 대통령이 물러나죠. 2008년도에 이렇게 민주화의 길을 걸으면서 새로 뽑힌 이 대통령이 결국 다시 물러나고 누가 그러면 다시 그 다음에 잠깐 어떤 다른 대통령이 있다가 그러니까 부통령이 잠시 이제 있다가 그다음에 그 야민 대통령이라는 새 대통령이 이제 이제 들어섰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던 30년 집권했던 갸윕 대통령의 그 이복 동생이에요. 그러면 그 가족이라고 그렇죠. 봐야 되는 거지. 근데 이제 복잡하게 얽힌 것은 뭐냐면 나중에 이게 전 대통령, 그러니까 30년 집권했던 갸윕 대통령이 돌아서요. 또 이 이복 동생의 정권을 돌아서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은 이제 그 두 양당 제도가 이제 정착이 됐다고 볼 수 있고 뭐 좋게 봐야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약간 부정적인 측면을 보자면은 정치적인 이제 정쟁이 이제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경험이 부족하니까 이게 정쟁으로 계속 이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어떤 선의의 경쟁이 아니라 그러면서 야당 국회의원들이 뭐 이렇게 구금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대법원에서 이번에 이제 판정을 하기를 이거 불법이다 풀어줘라 이제 이런 판결이 나왔는데 여기에 현 대통령이 불만을 품고 그 전 대통령 그러니까 이복 형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이복 형이 반대하고 있었다고. 그 30년 정권 잡고 있던 그 가윤 대통령이 이 가윤 대통령이 이제 반대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근데 체포해라. 누구를 잠깐만요. 야민 대통령이 저 가윤 대통령을 체포해. 그렇죠. 지금 현 대통령은 야민 대통령인 거죠. 그 전 대통령을 체포해라. 그리고 대법원장 체포해라. 대법원 판사들 체포해야 이렇게 된 거예요. 대통령이 그런 권한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계엄령을 선포한 거죠. 계엄령을 선포하고 모든 뭐 집회나 표현이나 이런 자유들을 이제 그 통제하고
그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고위 인사들을 이제 구금하고 체포하고 이제 이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무리수를 둔 거죠. 그게 지금 현재의 그 국가 비상사태라는 거예요. 그 상황이 이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 이제 국내 문제로 이렇게 보자면은 이제 거기까지 볼 수가 있는 것인데,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 뭐가 있냐면은,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기를, 몰디브라는 나라가 위치가 인도양, 그러니까 이 인도의 약간 아래쪽, 서쪽에 이제 위치한 나라라 그랬잖아요. 네. 섬이죠. 근데 이 섬이 과거에 아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 섬에 누가 살았을까요? 어디서 내려왔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인도나 스리랑카 쪽에서 내려왔을 가능성이 높죠. 맞아요. 그쪽에서 내려온.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도 인도나 특히 인도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형님 국가 같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몰디브에 대해서. 그러니까 약간의 그 형제 같은 그런 형제 국가로서의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야기는 좋게 얘기하면 형제 국가 뭐 이런 건데 나쁘게 얘기하면 관여를 자꾸 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이죠. 간섭하고 그렇죠. 그렇죠. 독립된 국가들이면서도 자꾸만 이렇게 간섭을 하거나. 그렇죠. 근데 이제 몰디브 입장에서도 워낙 국력 차이가 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좋게 지내는 그런 관계를 원하죠. 근데 인도하고도 이제 그 각을 안 세우고 이렇게 있으려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식민지 과정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영국이 식민지를 했다는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때가 이제 인도, 스리랑카를 식민지를 할 때 같이. 그렇죠. 그러다가 인도 독립되고 스리랑카 독립되고 이러면서 이제 같이 독립이 된 건데, 자 이런 관계에서는 그러니까 인도하고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또 하나가 뭐냐면은 자 중국 같은 경우 1대1로 이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는 실크로드 과거의 실크로드의 영광을 다시 한번 지금 이제 구현하자. 그러면서 중국이 그 대륙을 가로질러 가지고 네. 유럽까지 도로를 이렇게 뚫어서 한마디로 이제 운송이나 이런 것들에서 이제 하나의 21세기 실크로드를 개척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중국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20세기를 미국이 태평양 대서양을 장악을 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다를 장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은 여기서 비집고 나오기가 어려워. 지금 벌써 남중국 해가지고 부딪히고 난리 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바다로 나오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땅으로 이렇게 뻗어 나가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대륙에서의 그 실크로드, 21세기 실크로드 이거를 생각을 하는데 아까 1대1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대륙에도 있고 바다로도 있고. 그러니까 바다로 중국이 바다를 통해서 이제 유럽으로 가겠다. 그럼 어디를 가겠어요? 인도양으로 가야죠. 그렇죠. 그러면 인도양으로 가는 동안에 어디가 주요 거점이 되겠어요? 몰디브죠. 몰디브. 그렇죠. 인도 이 밑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인도하고 중국 둘은 사이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옆에 붙어 있는 강대국들은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는 인도하고 중국하고 가뜩이나 으르렁거리는 그런 사이인데 만약에 중국이 몰디브의 중요한 거점을 확보한다면 인도를 이렇게 둘러싸고 굉장히 유리한 어떤 군사적인 의미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의미로 좋은 어떤 그 거점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인도는 당연히 그 꼴을 싫을 거고 못 볼 거고. 맞아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몰디브가 살살 이미 그 몰디브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중국이. 그러니까 몰디브 안에서는 네. 이럴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A라는 그 정치 세력과 B라는 정치 세력이 있어요. 둘이 이제 경쟁 관계야. 근데 A라는 정치 세력이 야 우리 좀 도와줘. 나 지금 안 좋아라고 인도에 요청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B라는 세력은 어디다 하겠어요? 중국에다가. 당연히 중국에다 하겠죠.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도 아 그래? 그럼 우리 좀 어깨 좀 이렇게 힘 좀 쓰는 형이 아 그래 한번 가볼게. 왜냐하면 자기도 뭐 그렇지 않아도 관심 있는 지역인데 그런 형국이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러면 또 이게 이제 또 다른 열강들이 또 개입을 하면서 국제 그렇죠. 벌어질 수 있는 어떤 그 아직까지 뭐 그렇게 심각한 단계는 아니지만 그 조그마한 땅에서 인도와 중국이 그 세력 다툼을 벌이는
그런 형국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음. 근데 인도 입장에서도 물론 이제 현재 단계에서 그렇다고 물론 국력이 차이가 나잖아요. 정면으로 이렇게 들이받기는 물론 인도와 중국 간의 국경선 문제니까는 어떤 뭘 해서든 맞겠지만 남의 나라까지 내가 나가서 중국하고 부딪힐 그건 좀 이제 부담이 되는 것이죠. 인도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망설이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 그 중국과 인도가 인도양의 그 세력 확보, 거점 확보 거기에 그 차원에서 몰디브가 아주 중요한 그렇죠. 자리에 있네요.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렇게 몰디브가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정치적으로 지금 그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그 뒤에는 어떤 그런 그 배경이 있다는 것들도 같이 이제 아시면 좋겠고 뭐 앞으로는 또 안 그렇겠지만 지금 현 단계에서는 우리나라는 이제 외무부에서 이제 그런 거 하잖아요. 전 세계 나라별로 이 나라는 위험하다, 가지 말라, 이 나라는 괜찮다, 뭐 이런 정보들 주잖아요. 몰디브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수도 말리는 가지 마라. 그렇게 이제, 권고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요? 네, 여행을 하시는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수면이 높아져서 당장 잠길 일은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서두르지는 않으셔도 되고요. 근데 실제로 그 문제가 네. 몰디브 당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긴 해요. 그래서 다른 나라로 이사 가야 되나 땅 좀 사가지고 그런 논의가 실제로 심각하게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당장은 아니더라도 왜 후손들이나 이렇게 나라 국가의 미래를 봤을 때에 잠기면 땅에 이사 그쵸. 가야죠. 그럼 땅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제 인도 혹은 호주 이런 나라들하고 실제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기도 해요. 근데 큰일이네요. 진짜 몰디브의 이 국가 비상사태 이런 걸 계엄령 내려졌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 건가요? 네. 그러면 또 이 희생자들이 얼마나 또 많을까 싶어요. 시민들 시위라던가 뭐 이런 것도 있죠. 계속 되고 있나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무력으로 혹시 진압을 하거나 우리 옛날처럼 네. 예, 그랬을 때 그 시민들의 있을 수 희생이라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국제사회가 사실은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것도 유심히 보면서 인권 문제 모든 이런 것은 이제 감시를 해야죠.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제일 좀 걱정이 돼요. 네. 예, 걱정이 되고 어딜 가나 근데 이 지금도 살짝 궁금한 거는 이 야민 대통령 뒤에 지금 현재 대통령 뒤에는 이 대통령은 어느 열강을 등에 업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건가 아니면 그쪽이 중국 쪽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또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누군가를 또 등에 업었고 또 가윤 대통령 그 30년 집권할 때는 이런 일이 없었나요? 그렇죠. 그때는 되레? 지금같이 그러지는 않았고 예. 현재 이 시점에서 이제 갑자기 좀 그런 게 좀 불거진 이런 측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나시드 대통령이라고 이제 그 민주화 이후에 대통령이 됐다는 네. 그 대통령 같은 경우가 약간 이제 친인도계고 친인도파. 그 다음에 현 그 대통령 같은 경우가 약간 친중국 중국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경도돼 있는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요. 그냥 순수하게 이 나라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또 들여다 보면은 그렇죠. 맞아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지금 몰디브의 국가 비상사태에 계엄령 내려진 얘기에 대해서 좀 해봤는데요. 이렇게 또 남의 나라 뉴스여도 이게 또 남의 나라 뉴스가 아니고 또 돌아보게 되고 우리의 옛날을 네. 또 돌아보게 되고 또 계속 우리도 그래요. 아무튼 또 마음이 또 씁쓸하네요. 여기가 또 이렇게 비상사태가 났다니까 시민들의 희생이라던가 이런 거 생각하니까 좀 씁쓸해요. 예, 오늘은 이제 글로보는 글로벌 뉴스공장에서 지난 월요일에 다루시다가 이제 말씀 다 못하신 몰디브의 그 국가 비상사태 내려진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소장님과 나눠봤습니다. 보이는 라디오에서 보시면 우리 소장님이 많이 피곤해 보이신다고 아까도 걱정을 하시는데요. 잠을 늘 많이 못 주무셔요. 바쁘셔서. 지금 얼굴이 좀 부었죠. 그래서 빨리 또 퇴근하셔서 네. 예, 잠 좀 푹 주무시고 설 연휴 때 좀 푹 쉬시고요. 우린 이거 설 연휴 때 업데이트 되겠죠? 그렇죠. 네네. 우리 청취자분들께 설 연휴 잘 보내시라고 인사 네, 청취자 한마디 여러분들 할까 봐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앞으로도 계속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관심과 애정과 사랑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무풀 안 돼요, 안 돼. 예, 댓글 좀 남겨주세요. 그리고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예, 다음 주에는 더 예, 즐거운 모습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재미난 예, 인문학 수업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